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8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2달 만에 이렇게 여러 위원장님들 만나 뵙게 되다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 여야 4당이 의총을 열고 신속 처리안 건을 추인을 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이 선거법을 많이 양보한 반면에 공수처법은 미흡해서 우리 당으로서는 아쉬움이 아주 많지만 그래도 여야 4당이 합의를 이뤘다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못해서 있을 때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일단 진술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어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양 특위 전체 회의에서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여야 4당이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인했으니 잘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고비가 많겠지만 정치 계획과 사업 개혁, 주권 없는 세상을 위해 민주당은 더욱 노력을 할 것이고 여야 간의 소통과 타협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공수처 법안은 지금 오히려 야당이 더 추진해야 할 법입니다. 고위공직자와 비리에 관한 관계된 법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세로 하고 야당이 더 추진할 법인데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색이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선거법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양보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야당이 더 추진해야 할 법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의식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니까 입법하는 자세에도 전혀 잘못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봅니다. 어제 청와대 앞에 가서 농성도 시위도 하고 오늘 비상의총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별로 의원들도 좀 참여를 잘 안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데 참여한 의원들이 불과 한 30~40명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상당히 거칠게 하고 하는데 저희도 많이 해본 일에서 알지만 오래 못 갑니다. 자제하시고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과 특히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강원도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 소황 지진에 대한 지원, 또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지원, 이런 민생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잘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는 데 전념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용위기지역을 연장한 데 이어서 이제 통영, 거제, 울산 이런 여러 가지 5개 지역의 산업위기지역 지정도 2년도 연장하기로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지난 보궐선거 때 가보니까 통영, 거제, 울산 같은 데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이런 유통 분야도 대거 아주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산업위기 지역을 더 연장을 해서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으로서 최대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협의회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관련 보고를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정책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들이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를 역점을 두는 게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산단을 지금 2개 선도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우선 스마트 산단을 혁신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역점을 두어서 그 성공한 모델을 가지고 더 다른 산단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점을 정책위하고 산정원정보위원회에서 역점을 두도록 해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이제 돌아오셨는데 비교적 이제 이번 순방은 우리 고려인들이 이제 러시아로 옮겨갔다가 다시 이제 중앙아시아로 옮겨갔던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을 이제 다녀오셨는데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아주 정착해서 잘 생활하고 계시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에서도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의원회계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문제입니다. 어제 여야 사당이 의총을 통해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안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제 한 고비를 넘겼을 뿐입니다. 개혁의 완성까지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꿋꿋하게 나가겠습니다. 한국당은 터무니없는 색깔론과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제 개편은 사표를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입니다. 사당 합의한 대로 선거제를 개편하면 우리 당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바라는 정치 개혁을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이 같은 선거제 개혁이 어떻게 좌파 독재가 될 수 있습니까? 한국당의 속내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낡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여야 합의까지 어기고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분리도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다. 권력기관을 투명하게 만들어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역을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학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지도층이 저지른 비리와 부패, 특권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개혁을 왜 한국당은 국민 사찰, 한국판 게슈타포라고 반대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동안 상명하복의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이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한국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른 적합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상정은 법안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협의할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국당이 철야 농성과 장애투쟁을 통해 극렬하게 반대하는 데에는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 세월호 진상규명, 5.18의 새로운 진실들,
이런 것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제라도 민생과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과 추경 예산안 같은 정말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로 되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훈 최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님과 오늘국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잠정 합의안을 각 당이 추인한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고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 하는데 우리 당과 야삼당이 뜻을 함께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사당이 국민과의 협치를 선택했고 또 여야 사당 간에는 협치의 경험을 매우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협상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애투쟁하고 처야농성이라고 하는데요. 참으로 명분 없는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찬성률은 거의 80%에 이르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58대 21입니다. 찬반이. 그건 국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걸 여야 사당이 함께 하겠다 하는데 이걸 하겠다 하니까 여기에 반대해서 장애투쟁하고 농성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거꾸로 가겠다 우리는 그런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회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을 이거를 반대한다면 그럼 국회 법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뭔가 대단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과거에 장애투쟁을 했던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때 2016년 촛불 국민과 함께 촛불 혁명에 참여한 것이고요. 2015년에 역사 왜곡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시도에 맞서서 저지 투쟁을 했던 것, 그 다음에 2014년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라는 것, 그 다음에 2013년에 국정원의 댓글 여론 조작에 맞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국민들이 그 길로 가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한 그 방향대로 간 것입니다. 이럴 때 장애투쟁이 명분이 있고 힘을 얻는 것이 지금처럼 국민의 뜻과 거꾸로 가는 장애투쟁은 정말 아까 이해찬 대표의 말씀처럼 오해가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반민족적 색깔론의 극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오는데요. 패스트트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언을 조선반도에서 실현해서 고려인방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게 깜짝 놀랐는데 이미 관 속에 들어갔어야 할 이 반민족적 이 색깔론이 더 기승을 부리는 상황을 저는 안타깝게 봅니다. 정말로 이제 자유한국당이 구구 선동정당, 구구 독선 정당의 길로 가는구나 스스로 입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남북 간에는 70년간의 어떤 분단, 이 대립관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화해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시대를 열기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또는 동참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든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반평화 세력이다. 우리 후손들이 평화의 나라에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김정은 대변인 발언에 이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막말 경쟁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막말을 이제 내뱉고 있는데요. 결코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거꾸로 가는 반민족 독선과 폭주를 멈추기 바랍니다. 정말 태극기 모독부대가 부끄러울 수준입니다. 자유한국당 현재 상황. 지난해 5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8개 지역의 지정 기한을 2년 동안 연장했습니다. 울산 동구, 경남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 목포 해남인데요. 지금 상황이 이제 어렵지만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수 경제가 선순환 되기에는 아직 미흡한 상황인데요. 당정청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반드시 위기 전에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또 노동자와 실직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대표의 말씀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혜영 최고위원의 의견이 있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신속 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여야 사당의 추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홍영표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속 처리 대상 안건과 관련한 것은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이고 또 이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애 투쟁보다는 국회에서 대화와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것은 국민의 민의를 국회 의석수에 더욱더 정확하게 반영시키자는 것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더욱더 부합하게 되는 것이고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기소권,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기소권 중에서도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라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던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와 경찰로 분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더욱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인 이러한 안건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수진 최고위원의 의견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여야 사당이 모두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은 촛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국민들의 영혼이었을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한 큰 결단이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혼자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거짓말이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일하는 아동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지만 야간 근무나 최저임금 미준수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 의지가 부족하다고 우리나라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서 조사한 10대 노동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10대 알바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전체 중고생 100명 중 16명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응답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생계 유지를 위해 노동 현장에 뛰어드는 청소년의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3년간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산재 승인을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들만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청소년 알바생 중 다수가 비정규직 신분인데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드물어 일하다 다치는 10대는 산재보험은커녕 스스로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눈높이 노동인권 교육 대책 마련과 더불어 사업주 대상으로 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어제 콜택 노사가 해고된 노동자 3명을 복직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13년 동안 거리투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의 숨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KTX 승무원, 쌍용차 노동자에 이어서 오랫동안 복직투쟁을 해왔던 해고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콜택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냈지만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미래에 다가올 경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냈던 바가 있습니다. 13년간 복직투쟁의 원인이 된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주민 최고위원이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패스트트랙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여야 사당이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진했습니다. 국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오셨던 큰 과제들을 풀기 위한 한 걸음을 이제야 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과정을 두고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엄살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홍영표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릴 점은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 법안 처리 절차의 한 방법이지 누군가를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패스트 트랙 합의안의 제3항도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며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한국당을 빼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도록 독촉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신속하게 협상에 나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협상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견과 생각을 내놓고 토론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모두 거부하겠다는 것이거나 모든 정당들은 내 말을 들어야만 한다고 하는 몽리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문을 중단하고 협상의 의지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당부드립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님께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신환 의원님이 페북에 쓰신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본의에 찬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 트랙은 특정한 내용으로 법안을 확정하는 것보다 한다기보다는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한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드렸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신환 의원님도 협상 과정에 참여하셔서 본인의 생각과 의사를 내놓고 말씀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런 의지를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글에서도 공수처 법안 등의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고뇌와 고민도 이해하지만 논의 과정과 또 바른미래당이 추진한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37호위원이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길 기대합니다. 이미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장소와 형식에 부여 없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하고 약속한 대로 수시로 만나 북미 협상의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잦을수록 북미 간 이해와 신뢰가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를 한다고 봅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대성공단 제가동, 금강산 관광 등의 제재 완화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적기이고 정상 간 회담 정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와 지방자치와 시민단체들도 정상회담 추진과 병행해서 남북관계를 활성화할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계획해온 $800만 규모의 인도적 대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 교류를 힘있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실용적 교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보건, 의료, 산림가축 등 방역 물자 반출을 허용해야 할 것이고 또 비료 지원 등도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사업 추진을 통해서 남북 간 신뢰를 견고히 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추가 동력 확보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난해 남북 국회회담 개최도 합의한 바 있는 만큼 남북 국회 간 회담과 교류가 시작돼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한반도 평화가 꼭 국민의 생존이자 안전이라는 비선한 각오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력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은 고 장자연 성폭력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 등을 보면서 이런 충격적인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수실 부사와 은폐에 대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 여론이 작년 1월 여론조사 결과 77%의 찬성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여야 사당이 합의를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내일 사개특위와 정기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추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추진되고 어떤 것은 추진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문제는 반드시 원래 합의한 대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한 축이죠. 국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부분인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동안은 상위소득 10%는 빼고 지급이 됐었는데 내일부터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20%의 노인에게는 그 기초연금이 지금 현재는 25만 원이지만 30만 원, 월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소득을 늘려서 민간의 소비를 늘려서 결국은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내수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선순환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해철 노동위원장이 발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기간 연장에 관한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달여간 치열한 협상 끝에 탄력근로제 단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동자의 휴식권과 임금 보전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계에서 주장했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충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고 노동계 역시 우려했던 노동자들이 건강권 문제를 상당 부분 지켜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몫입니다. 탄력근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국회에서 먼저 요구했고 당연히 국회가 온전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야당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2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노사정 의견을 존중해 입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당의 환노위 간사는 합의 자체를 부정하며 오히려 탄력근로제 그 단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신설을 위한 입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탄력근로제 처리도 없다며 겁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 결과물을 이토록 폄하하고 정치적 협상 카드로밖에 여기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노사가 서명 갈등을 극복하고 타결해 낸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온전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노동자들은 비록 노동존중 사회에 이르는 길이 어렵고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가로막는 반노동자적 형태가 계속된다면
자유한국당을 기다리는 것은 노동자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홍미영 다문화위원장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다문화위원장 홍미영입니다. 봄이 한창입니다. 봄은 활기찬 계절이지만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박탈감과 피로감이 더한 때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의 통계에서 보면 3월에 급증해서 5월에 피크를 이루는 국내 자살 수치가 그 반증입니다. 보면은 또 역사적으로도 가슴 저린 일과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주 4.3, 광주 5.18을 비롯해서 세월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봄 새학기에 차별과 편견으로 위축된 이주아동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엔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더욱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 감수성이 더욱 요청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즈음에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와 정치인들의 용서할 수 없는 막말 행진은 그들이 얼마나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들의 막말에 분노하고 비난하지만 또 한편은 우리 당에게도 국민의 아픔에 좀 더 공감하라고 질책합니다. 우리 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너무 못하는 탓에 집권 여당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뼈아픈 말씀도 하십니다. 겸허히 새겨듣고 실천에 진정성을 보이고자 노력합니다. 대통령님은 세월호 5주기 추모 메시지에서 아이들을 기억하며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웃을 걱정하고 함께 공감하는 평범한 국민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정부와 정치의 책임 그리고 이웃과 어른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 수가 10만을 이르러 날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주민 아동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미래 주역이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차별과 따돌림, 폭력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권인 교육권조차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 다문화위원회는 이번에 청소년 달 5월을 맞이해서 이미 91년에 비준된 유엔 아동권리 협약과 이 시대 포용사의 비전을 담아서 이주민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권에 관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이주민들의 부모에게도 가장 큰 관심이자 고민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주민 부모들 그리고 이주민 학생들의 눈물과 고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열심히 토론회를 진지하게 준비했습니다. 3년 전 우리 당의 다문화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이 토론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그 성장을 옥죄는 것들의 개선이 모색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 더불어 그 인식이 좀 더 진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덧붙여서 아직도 우리 당은 말로만 이주민 문제에 관심 있는 척 한다고 여기는 이주민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만 이주민 그리고 10만 이주아동 청소년들이 혐오와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화창한 봄날을 희망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다문화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